여당 내부에서도 윤상현 의원은 이건 또 이벤트는 아니지 않느냐. 당대표 회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윤석열 의원의 말이 제가 아까 말한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회담을 통해서는 뭔가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정말 민생 관련된 법안들은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야가 상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회담을 하자는 거예요. 만약 토론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마치 그 대선 전에 대선 차기 대선 후보로 두 분이 유력한 분들이니까 그냥 자기 능력, 자기 발의 이런 거 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누가 이겼다 졌다 이거는요. 논리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이 더 국민적 마음을 설득력 얻었냐로 끝나버리는 거지 합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협의를 이게 그냥 회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추후에라든 아니면 그 전이든 그날 또 그러면 1, 2부로 나눠서 회담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세요. 그럼 국민들이 뭐라 합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받을 거라고 봐요. 예. TV 토론 형식으로 하자고 하면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회담은 전례가 없고요. 회담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토론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뭔가 좀 잘못 오해하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회담이 아니라 토론식으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생중계를 하게 되면 성과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 면에서 생중계가 난지 회담이 나은지 그 얘기해 주시고 아까 만약에 생중계를 하게 되면 이제 한동훈 대표의 불안한 눈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근거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선 한동훈 대표 토론 많이 안 해봤잖아요. 물론 전당대회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토론을 하긴 했지만 이 대선 주자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 대선 주자로 진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에 해당하는 후보 아니에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행정 경험도 많고 대선 또 이제 경험도 좀 실전 경험이 있고 네. 그런 사람하고 토론을 감히 붙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참모였다면 아마 긋고 말렸을 겁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아무리 해보자는 뭐 거 아니에요? 자신이 네. 있다 하더라도 네.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의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예. 대응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이거를 지켜봤는데 코칭도 제가 좀 그렇게 하고 했었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뭐 자신감에 좀 충만해서 예. 내가 토론 잘하지, 내가 한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결정적인 약점이 또 뭐냐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예. 검사 출신이어서 수사는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폭넓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이제 그 법안들이라든가 특히 민생 법안 관련한 그 내용 디테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실수 몇 번 했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게 김포시 서울 편입 하겠다고 했다가 예. 이거 그러면 봄이 되면, 경기도 남북도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충돌한다고 하니까 경기도 남북도도 이거 함께 추진하겠다. 예. 이렇게 황당한 발언을 해가지고 그때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예시인데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상충하는 정책도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천이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을 제가 이제 지적을 이제 한 거고요. 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대표의 의지는 굉장히 충만한 것 같고 그리고 하면 잘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들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마 지금쯤은 당내에서 만류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거 해봐야 오히려 손해다. 좀 참았다가 나중에 하자. 예. 아마 그런 주장이 아마 굉장히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편으로 이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생중계로 토론하게 된다면 크게 전략은 이렇게 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성과 없이 빈손 토론이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붙었기 때문에 체급이 더 당내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검사와 피의자의 전략으로 이재명 대표를 좀 몰아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지층 내부에서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우리 한동훈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당연히. 예. 그리고 좀 못해도 잘했다라고 또 막 얘기를 할 거고 토론 끝나고 나면 그렇게 이제 하긴 할 텐데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보는 특히 중도 지형에 있는 이제 유권자들 예리하게 본단 말이에요. 중도. 예. 결국 이제 중도 표심을 누가 먼저 잡느냐의 이제 싸움인데 결국은 선거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 눈에 과연 성에 찰까? 지난 총선 때도 사실은 그거 실패했잖아요. 1차. 그게 성공의 한동훈 대표의 그런 워딩이라든가 지난번에 그 유세 다니면서 한 발언들이 공감대를 일으켰다면 예. 총선에서 압승했겠죠. 예. 그런데 완패했잖아요. 예. 수성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럼 또다시 뭐 불과 몇 달 뒤에 등판해가지고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사이에 사람이 환골탈태해가지고 갑자기 짠 잘한다. 예. 경험상 기대감은 뭐 충만한 건 이해는 하겠는데 아마 그 기대 충족시켜 주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아마 좀 아는 지지층들은 이거 왜 제안했지?라고 살짝 우려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생중계가 될 것인지 저희가 형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회담의 대화의 내용이겠죠. 의제들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탄핵 특검 자제해보자. 아마 이거 용산에서 말하는 그 국회 정상화와 관련된 문제 같고요. 그리고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조금 부담인 문제. 민생 법안 처리나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받아들일 만한 문제고요.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얘기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질문들. 전국민 25만 원 지급은 또 해볼 만하고 지구당 부활도 충분히 얘기를 나눠볼 만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견이 없는 부분.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이 정도의 의제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뭐 당장 현안이니까 이제 그 뭐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자, 그런데 큰 의제만 지금 이제 언급이 됐는데 이 큰 의제만 놓고 보더라도 자, 민주당 쪽 그 의제를 보면 이재명 표 상품이 있어요. 있네요. 예, 있죠? 전 국민 25만 원 지급. 예. 자, 국민의힘 쪽 의제를 보십시오. 한동훈 표 있나요? 금투세 폐지.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선 때 공약한 내용이고 예.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계속 밀어붙여왔던 사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주장하는 거는 이건 한동훈 표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오히려 윤석열 표 상품을 한동훈이 대리해서 지금 주장하는 이런 상황에 불과한 겁니다. 예. 자, 이것부터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걸 사실은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첫 번째 이런 TV 토론 형식으로 예를 들어 회담을 한다 하면 예. 전 국민적인 이목이 싹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한동훈 상품이 뭔가 딱 한동훈 표가 뻥 나오면 예. 국민들이 야, 준비 안 된 줄 알았더니 저런 것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건데 없어요. 예. 사실은 그런 그 준비 부족 상태가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이런 의제를 가지고 토론에 들어간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 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와갖고 내가 결단 내리겠다, 다 수용하겠다라고 하면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그 시나리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금투세 폐지 이재명 대표가 그럼 내가 받을게. 예, 그 다음에 뭐 제3자 특검, 최상병 특검 예. 거기에다가 뭐 저기 제보 공작 의혹까지 다 받을게. 예, 이렇게 나가면 뭐라고 그 다음에 대응할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예. 예. 대응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만 올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수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제가 사실은 이종훈 평론가께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금투세 폐지는 1,300만 주식 투자자들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한동훈 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요, 금투세에서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돼요. 예. 1,300만 말씀하셨는데 과연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전체 1%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금투세의 대상은 누굽니까 대체? 그 1%예요. 돈 많은 분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 뭐 개미 투자를 위해서 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조금씩 투자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익을 5천만 원씩 냅니까? 손해 안 보면 다행이죠. 5천만 원 이상만 소득세를 내는 그렇죠. 거니까. 예. 금투세라고 하는 게 마치 모든 개미 투자자들한테 다 영향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 아니고요.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색깔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 마치 민주당이 무슨 뭐 주식 투자에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는 이것마저도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 지금 입장을 보면 물론 당내 반발이 있습니다. 분명히 금투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것도 만약 받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로? 그럼 자기는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 대상, 즉 금투세를 폐지했을 때 이익을 보고 효과를 받는 사람의 대상은 주식 투자자의 거의 1, 2%밖에 안 돼요. 전체. 그런 상황에서 이걸 꺼내 들고 마치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뭐 특검 자제나 탄핵 같은 경우도 국민적 정서가 맞는 겁니까, 대체?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민생법안 처리 문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예컨대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나온 의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국민들한테 몸에 와닿는, 즉 피부로 와닿는 내용이 없어요. 그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민생법안 처리라고 이렇게 두루뭉실 얘기하지 말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또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 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눴습니다만 이걸 생중계하자는 것도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뭐 인지도를 쌓고 이런 부분에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본질적인 좀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드려보자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최상병 특검법 문제는 이게 용산 대통령실의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고 친윤들도 좀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의제 자체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의제로 다루지 않는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당대표 회담 왜 하는 거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의제 안 올리면 안 되죠, 이거는. 예. 또 이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전당대회 때 공약한 내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나마 약간 한동훈 대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제3자 특검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를 안 하겠다, 또 의제 아예 안 올리겠다 하는 거는, 그러면 결국 뭐 그건 다 빼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추진해온 금투세 폐지니 뭐 이런 것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장 이제 아마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역시 윤석열 아바타네. 예,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벌인단 말입니까? 그거는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어찌됐건 본인이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의제로 올라올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 더 진짜 이 준비를 더 단단히 하자면 않으면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제보 의혹까지도 이제 같이 다루자. 뭐 이렇게 조건에 지금 조건을 붙이고 있는 거 거죠. 아니에요, 예. 그죠? 그것까지 받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예, 제3자 추천 특검 받고 거기다가 또 뭐 이 추가로 지금 이제 제보 공작 의혹까지 예. 또 넣자라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만약 이걸 한동훈 대표 민주당이 쪽에서 다 제안한 받아버리면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할 그거를 거냐? 다 받았을 때 민주당이 오케이 그럼 다 받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카드가 뭐냐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그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좀 미숙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예. 뭐 정책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컨틴전시 플랜을 잘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쭉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예. 최악의 시나리오를 늘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비상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준비 없이 이번에도 뭐 혹시 이게 공개 뭐 회담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 곳에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